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제가 저저번 동영상에서 상악동 뼈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악동 뼈 이식은 그 남아있는 뼈의 양과 이것과 연관되는,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되는 양, 그리고 임플란트를 몇 개를 심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직접 뼈 이식을 진행하는 치주정 접근과 뼈 이식의 양이 많을 때는 옆에 골창, 뼈의 창문을 열고 옆으로 이제 뼈 이식을 하는 측방 접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수술이 환자 입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이 치주정 접근과 측방 접근 중 측방 접근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내원을 하신 환자분이세요. 이쪽에 이제 이게 송곳니고 여기에 이가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에서 총 4개의 치아가 빠져 있는데 아래도 보면 끝에니는 없기 때문에 굳이 4개를 만들 필요는 없어서 3개만 심어서 치아 3개를 만들고 위아래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뼈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흰색 선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코고, 코 옆으로 상악동이라는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건 이제 눈 안, 그 얼굴 뼈에 눈 있는 안화 부위가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눈 밑에 코 옆에 광대뼈 옆으로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악동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아래 잇몸뼈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만큼만 뼈를 쓸 수가 있습니다. CT에서 그 뼈의 길이를 측정해 봤더니 1.5m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보통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심는데 남아있는 뼈가 1.5mm면 8.5mm를 더 이제 이식을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3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식해야 되는 높이는 최소 8.5mm니까 10mm 정도를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측방 접근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임플란트를 여기다 이제 심어야 되는데 2개를 심고 3개째를 심으려고 보면 지금 중간에 이렇게 흰색으로 격벽이 존재하는데요. 그 상악동 안이 그냥 텅 빈 공간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시술하는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감사한 상황이죠. 증리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하지만 이 케이스는 중간에 이렇게 벽이 딱 있어서 이쪽에만 심는 거면은 그냥 이쪽에만 창문을 형성하고 고리식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필요한 임플란트가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벽을 피해서 창문을 2개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치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진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징그럽죠? 보면 이제 이게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앞니 송곳니고 뒤에 이제 이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소독된 연필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위치와 상악동의 모양을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그랗게 그린 거는 제가 이제 형성할 그 골창에 창문에 대략적인 외형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창문을 형성해서 이제 뼈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골창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푸르스름하게 보이는데, 이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는 거의 상악동 안까지 골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여기 표시한 여기가 이제 격벽이 있는 부위인데 앞쪽에 하고선 뒤쪽에까지 지금 뼈 이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 골창을 형성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골창을 형성하고 이제 그 뼈를 뗀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얇은 이 막 보이시죠?
이런 데는 거의 건드려도 뚫릴 정도로 되게 얇은 막인데, 이게 이제 전에 그 모형상에서 말씀드렸던 상악동 막입니다. 그래서 상악동 뼈 이식을 할 때는 이 막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 올려서 이 안으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상악동 수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술의 부작용이 이제 이 상악동 막이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상악동 막이 찢어지는 경우는 이제 조금 찢어졌을 때는 뭐 조그만 막을 대던지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이 찢어지게 되면 그때는 일단은 덮고 약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상악동 막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치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재생되는 막은 처음보다는 조금 두껍게 재생이 돼요. 아무래도 상처가 나고 치유가 되면서 그 원래 있던 막보다는 조금 두껍게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흡연자분들 있잖아요. 흡연자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담배 연기가 이 상악동 안으로 들어가서 상악동 막을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상악동 막도 어느 정도 약간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흡연자인 경우에는 상악동 수술할 때는 좀 더 편해요. 수술할 당시에는. 왜냐면 막이 좀 두껍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는 않거든요. 막도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막이 보상작용으로 나도 살아야지, 이 세포들이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나도 살아야지 해서 막들이 좀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다만 수술할 때는 편한데 흡연을 하게 되면 구강 내 모든 수술, 발치부터 시작해서 뭐 잇몸 수술이랄지 이러한 임플란트 수술이랄지 이런 수술의 그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어라 말씀드리는 건데, 웃기죠. 흡연자의 경우에는 상악동 수술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아무래도 흡연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치유가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이제 그렇다고 뭐 상악동 수술을 위해서는, 편한 수술을 위해서 꼭 흡연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얇은 막이 있어서 이게 이제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 올려야 되겠죠. 막을 조심조심 들어 올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뼈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뒤쪽에도 조그만 골창을 더 형성해서 여기도 뼈 이식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한다는데 대체 무슨 뼈를 쓰느냐, 그런 남의 뼈가 다른 뼈가 내 몸에 들어와서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그 뼈 이식 임플란트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뼈 이식은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사람뼈, 동물뼈, 합성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뼈는 자기 뼈와 남뼈가 있겠죠. 자기 뼈가 제일 좋습니다. 본인의 뼈가 그 임플란트 후에 뭐 뼈 이식하고서 예후도 훨씬 좋고 아주 좋은데, 그 자가골 이식의 가장 큰 단점이 자가골을 떼기 위해서 또 다른 부위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보다 자가골을 떼느라고 잇몸을 열었던 부위가 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담이 좀 있어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가골을 떼기 위해서 일부러 막 다른 부위를 열고 이러지는 잘 않습니다. 근데 뭐 수술하는 부위 주변에서 자가골을 얻을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자가골을 얻어서 쓰기는 하는데, 그 양에는 한계가 있고요. 남의 뼈는 다른 사람 뭐 사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뼈를 가져와서 안전하게 뭐 방사선 처리랄지 저온으로 완전 냉동을 시켜서 거기 있는 나쁜 뭐 세균이랄지 바이러스나 뭐 면역물질 이런 것들을 싹 제거한 이제 순수한 뼈의 그 미네랄 성분만 갖고 있는 그런 남의 뼈가 있습니다. 동물뼈는 마찬가지로 소나 말, 돼지의 뼈를 아까 사람 뼈에서 처리한 거랑 똑같이 동결 건조, 그러니까 완전히 꽝꽝 얼려서 건조를 시키고 또 방사선 처리도 하면서 그 안에 나쁜 물질들을, 세포 구성 물질들을 싹 제거하고 순수한 미네랄 성분만을 남겨서 이렇게
채취한 이제 동물 뼈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부담스러우면 합성골, 뼈를 이루는 성분들이 큰 성분이 주로 칼슘과 인인데요. 칼슘과 인을 실제 사람의 뼈 구조와 비슷하게 합성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뼈 이식은 자기 뼈가 제일 좋고, 나머지 이제 동물 뼈랄지 합성골이랄지 그 다른 사람의 뼈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람 뼈가 좀 좋기는 한데, 뼈 이식 결과에는 크게 막 엄청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수술을 어떻게 세심하게 하고 여기에 차단막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차단막을 쓰느냐가 그 뼈 이식 결과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뼈 이식을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임플란트도 심어 놓고, 그 뼈 이식을 했던 부위는 아까 떼어냈던 그 창문 있잖아요. 그걸 다시 덮어주고, 이 상태로 하면은 이제 이런데 잇몸이 아물면서 엉겨 붙을 수 있으니까 차단막을 여기에 깔고 이제 꼬매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차단막은 이와 같이 이제 차단막을 이 위에 덮고요. 이렇게 꼬매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측방 접근과 치조정 접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치조정 접근은 씹는 구멍을 통해서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술 후에 부종이나 붓는 거랄지 통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측방 접근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치조정 접근을 할 때는 수술을 이렇게 잇몸을 열고 이 부위만 살짝 조금 열어서 뼈를 노출시키고 여기다가 하는데, 측방 접근을 해야 할 때는 잇몸을 좀 더, 왜냐하면 이 위쪽에 골창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을 더 많이 열어야 되고,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직으로 절개도 져서 잇몸을 좀 많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술 후에 아무래도 부종이랄지, 부종은 이제 붓는 건데요. 술 후에 붓거나 아니면 통증이 치조정 접근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측방 접근은 또 그만큼 눈으로 보고 확실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측방 접근을 하기도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측방 접근을 합니다. 이거는 술 전에 찍었던 엑스레이였고요.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찍은 엑스레이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에 격벽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과 이쪽의 창문을 같이 열어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 3개를 심어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상악동 뼈 이식에서 그 중에서 측방 접근에 대해서 실제 케이스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측방 접근은 필요한 경우엔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수술에 약간 불편감은 치조정 접근에 비해서는 있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뼈가 잔존뼈가 너무 없거나 뼈가 너무 양이 적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식해야 될 뼈의 양이 많을 때, 그리고 임플란트를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를 심어야 될 때는 그 상악동 막이 찢어질 위험성이 조금 더 큰 치조정 접근보다는 측방 접근을 이용해서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명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도 다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